아, 자, 오늘 할 건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 이쪽 단원을 잘 생각을 해봐. 이 확률 처음 배운 거 아니지? 몇 번 배운 거 같아, 이거 확률 살면서. 몇 번 배웠을까? 이게 몇 번째일까? 네 번째야. 네 번째. 자, 왜 네 번째인지 생각해봐. 언제 처음 배워? 확률? 예, 내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확률 언제 처음 배우냐고. 안 들리니? 어, 첫 번째, 초등학교 때 배워. 뭘로 배워? 가능성,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걸로 배우는데, 뭐 반반이다, 확실하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0, 2분의 1이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 언제? 중학교 때 한번 배우고, 와, 세 번째, 세 번 배우네, 중학교 때.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배울 거야. 자, 이제 먼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자, 먼저 요걸 좀 기억을 해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거야.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거고, 자,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단어부터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가자. 거기 첫 번째 어떤 단어가 있어? 시행이라고 돼 있지. 시행. 자, 간단하게만 조금 읽어봅시다. 자, 시행 뭐라고 돼 있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인 실험 또는 관찰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해. 한번 읽어볼게. 자,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다라고 돼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된가? 주사위를 전체 던질 거 아니야?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사건은 표본 공간에 당연히 부분 집합이 될 거고, 자, 여기서 근원 사건이 어떤 거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그러고, 자, 전 사건, 공 사건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여긴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앞서서 어떤 걸 배웠냐면 경우의 수를 배우면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배웠지. 확률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거야. 근데 단어들이 처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좀 읽고 가자. 자,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자, 봐봐. 표본 공간이 S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합사건, 곱사건, 그다음 배반 사건이 있어. 배반 사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서로 소인 상황. 교집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될 거고, 자, 만약에 내가 표본 공간이랑 근원 사건이랑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 거기 예제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자,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 표본 공간 S,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4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자, 전체 집합을 한번 쭉 읽어봤으면 해. 이건 어려운 게 전혀 없어서,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얘는 넘어갈게. 괜찮지? 근원 사건이 1, 2, 3, 4, 5, 6, 6일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볼 건데, 자, 페이지 하나 넘겨서, 자, 이제 확률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자, 넘겨서 119페이지 수학적 확률이라고 돼 있어. 자, 확률은 확률인데, 자, 어떤 확률이 있냐면, 자, 수학적 확률이야. 자,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데 집중을 하겠지. 자, 수학적 확률. 자, 생각을 해봐. 수학적 확률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 둘이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러면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가위바위보. 자, 내가 졌어 지금. 졌잖아. 맞지? 내가 졌어. 이게 사실 너네 도박 해봤니? 안 해봤겠지? 도박 안 해봤겠지? 그 도박을 하는 게 진짜 멍청한 짓인 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보통 이제 카지노를 안 가봤잖아. 사실 나도 안 가봤어. 이 카지노를 가면 이런 게 있어. 플레이어가 있고 그 업장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이제 내가 이길 확률을,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내가 이길 확률을 49%, 그 다음에 이제 업장, 카지노가 이길 확률을 51%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생각을 해봐. 내가 한 번 갔어. 한 번 가서 이겼어. 그럼 내가 이길 확률이 100%잖아. 근데 여기서 시행 횟수를 계속 늘리는 거야. 늘리다 보면 어디에 가까워질 거야? 이 51%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해해 내 말? 그러면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봐. 내가 도박이라는 걸 하면 할수록 질 확률이 늘어나는 거야. 이해? 이해하지 이거? 요런 원리. 이게 수학적 확률이다. 그러니까 이론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론상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랬잖아. 가위바위보 말고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자식을 낳았어. 아들 또는 딸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얼마겠어? 절반이 되겠지. 근데 확률을 구할 때 수학적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들을 낳을 경우의 수, 딸을 낳을 경우의 수에서 아들을 낳을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전체 사건 분의 얼마다? 해당하는 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근데 걔를 좀 표현을 할 때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의 집합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 A의 확률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그냥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 우리가 알던 개념을 조금 어렵게 말로 풀어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어려운 거 전혀 없으니까. 자,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자 이런 거야. 자, 이거는 기억을 해놔. 자, 이렇게 네모칸이 있어. 내 화살을 쏠 건데 얘를 맞출 확률을 구하는 거야. 네모칸의 넓이는 다 같다라고 합시다. 그럼 넓이가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럼 얘를 맞출 확률은 밖에 맞춘다는 가정이 없이 주어질 거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뭐 요 정도는 알고 있지.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 값은 얼마부터 얼마? 0부터 1까지야. 발생하지 않을 거부터 항상 발생하는 것까지. 오케이? 자, 여기는 전혀 어렵지 않아.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 확률의 덧셈 정리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뭐랑 비슷해? 합의 법칙이랑 당연히 비슷하겠지. 그럼 경우의 수 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덧셈 정리할 때 뭐라 그랬어? 포함 배제 원리라고 그랬잖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걸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 뭐라고 한다고?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 그럼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부터 자, 예제를 보면서 좀 얘기할게. 자,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어찌됐건 50이야. 자, 그럼 내가 사건 A를 자 3의 배수가 뽑힐 확률이다 라고 할게. 3의 배수. 자, 그러면 P의 A다라고 하거든. 자, probability of A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럼 전체가 50이야. 3의 배수 몇 개 있는 이유야? 자, 53으로 나눠 몇 개 있어? 16개 있지. 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50분의 16이 될 거고. 자, B는 4의 배수야. 지혜야, 4의 배수 몇 개 있어? 50개 중에 몇 개? 48까지는 12개지.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얘네 둘에 뭘 빼줘야 돼?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돼. 그럼 뭐 잠깐 표현을 하자면 P의 누구? A 교집합 B를 구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얘가 50분의 얼마야? 12의 배수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 4개가 될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럼 내가 구하는 확률 값은 자 50분의 얼마? 16 더하기 12 빼기 4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넘깁시다.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요거는 그림으로 좀 보여줄게. 자, 봐봐. 내가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쓸 때가 언제 쓴다 그랬어? 여사건의 개념을 쓸 때 언제 쓴다고? 카운팅 할 게 너무 많을 때 쓰는 거야. 적어도 라는 발문이 나올 때는 생각해봐. 보통 적어도라는 문제집에서 적어도라는 발문이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실제로 평가원에서 적어도라는 발문을 잘 안 써. 잘 안 써.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발문을 쓰면 그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쓰면 뭐냐면 그냥 여사건을 쓰라고 대놓고 준 거야. 대놓고 준 건데 보통 여사건은 숨겨져 있거든.
근데 숨겨져 있는 게 보통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사건을 풀면 압도적으로 편하다?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 내 경험상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런 거야. 여사건을 푸는 게 좀 더 간단하네 정도야.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상황이 생겨. 자, 내가 얘기 잘 들어봐. 수원에서도 그렇고 시험장에서 내가 카운팅을 하는 상황이야. 처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별 생각 없이 조건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 이제 한 이쯤 와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여사건을 푸는 게 좀 나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진짜로 이걸 다시 백해서 여사건으로 푸는 등신들이 있어. 아니야, 시험장에서 그냥 밀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마인드거든. 시험장에서는 뭔 짓을 해서도 풀어야 되잖아. 심지어 이런 것도 해서 푸는 거야. 내가 시험체 도형 문제가 나왔어. 이거 도형 문제 어떻게 푸냐면 평가원 시험이야.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요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요 길이가 1이래. 근데 못 풀겠어 내 도형을. 그럼 어떻게 푸냐면 샤프심을 잘라. 들어봐봐. 샤프심을 잘라서 못 풀겠는데 찍어야 되는데 아무 번호나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럼 샤프심 잘라서 여기다 갖다 대. 1자리를. 그러면 내가 여기다 대면 여보다 좀 작을 거 아니야. 뭐 샤프심 이걸 잘랐더니 1보다 조금 작아. 그 비율로 해서 찍던가 뭔가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다 이해하지. 어떻게 해서는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시험장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나열했잖아. 그냥 쭉 밀어야 돼. 시간이 없어. 그리고 보통 다시 백해서 하면 그거 틀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계산이 힘들더라도 처음에 생각한 대로 그냥 쭉 밀어야 돼. 되게 중요한 마인드야 이거. 이거랑 별개로 좀 얘기를 해준다. 자,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 자, 사건 A가 있어. 자, 얘가 발생하지 않을 요 바깥 부분을 우리가 A의 컴플리먼트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잖아.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확률에서 A의 누굴 빼주면 돼? A라는 걸 빼주면 얘가 A의 여사건이 될 건데, 자, 이것도 팁이야. 여사건을 구할 때 실수를 뭘 제일 많이 하냐면 얘를 안 써서 실수를 많이 해. 되게 실수 많이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나도 문제 풀 때 애들한테 시키는 게 1을 굉장히 크게 써놓고, 이건 좀 과하게 쓴 건데 문제 풀 때 1을 크게 써놓고 출발을 해. 실수 되게 많이 한다 이거. 여사건 풀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문제 잠깐 읽어봐봐. 자, 1부터 50까지 한 장을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숫자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해했어? 그럼 얘 여사건이 여사건을 구할 거잖아. 그럼 애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4의 배수일 때 구하고 5의 배수일 때 구한 다음에 그걸 더해서 써. 이해?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1 빼기 여기를 구하는 데 집중하라고. 이 실수만 안 하면 돼. 어려운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노트에 좀 별표 치세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자, 복원 추출은 어떤 거냐면 내가 공을 뽑았어. 근데 공을 다시 넣는 걸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비복원 추출은 뭐야? 다시 넣지 않는 거지. 이건 문제에서 명시를 해줄 거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줄 거야. 자, 근데 대부분 복원 추출일 건데, 자, 한번 보자. 공이 그 몇 개 있어.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자, 요렇게 있다라고 놓고 출발을 할게. 자, 첫 번째 사람이, 자, 하나씩 보자. 첫 번째 사람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구해? 전체 7개 중에 얼마야? 검은 공 뽑을 확률 4가 되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시행을 할 건데, 만약에 복원 추출을 했다고 하면 똑같이 얼마가 돼야 돼? 7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복원 추출을 했다고 하면. 자, 비복원 추출을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검은 공 뽑을 확률은 똑같아. 근데 두 번째 사람이 검은 공 뽑을 확률은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뽑아야 돼. 첫 번째 사람이 검은 공을 뽑았어. 그럼 검은 공이 하나 없어졌지. 그러면 5개 중에 첫 번째 사람이 검은 공을 뽑은 경우, 그럼 6개 중에 얼마? 3개가 될 거고. 자, 첫 번째 사람이 검은 공을 뽑지 않았어. 그럼 얼마야? 6개 중에 몇 개를 뽑을 수 있어? 4개의 확률로 뽑을 수 있다. 이걸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 어려운 건 없어. 자, 예제 1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미안한데 거기 예제 1번 풀고 문제 잠깐만 풀고 있을래? 응 잠깐만. 첫 번째 관점이, 자 문제를 좀 읽어보자. 자 1, 2, 3, 4가 있어. 숫자 카드가 있는데, 자 이 중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중복을 포함해서 4개를 선택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4개를 선택하는데 문제에서 3500보다 클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풀 거야. 자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경우의 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경우의 수 관점을 에서 문제를 푼다는 게 먼저 뭘 구해야 돼? 표본 공간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돼.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숫자가 몇 개 있어? 5개 있지. 이 중에 4개를 뽑는 거야. 그럼 첫 번째가 뽑힐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돼 있잖아. 4자리야. 그럼 여기서 뽑을 애가 몇 개? 5개지. 그럼 전체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 전체가 확률이 아니고 미안해 경우의 수가 5의 4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3500보다 커야 돼. 자 그 사건을 내가 A다라고 하면 3500보다 큰 걸 좀 구해봅시다. 자 그럼 얘가 3일 때 하나, 그 다음에 3이랑 5일 때 하나, 그 다음 여기가 얼마일 때, 자 여기가 4 또는 5일 때, 이렇게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지. 이해하니? 그럼 여기 들어갈 거 얼마? 5의 제곱.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거, 여기 우선 2 곱해줘야 되지.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5의 4제곱분의 5의 제곱을 묶을게. 자 5의 제곱에 1 더하기 얼마야? 1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5분의 1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야. 둘이 더한 거야. 자 얘가 푸는 게 뭐냐면 경우의 수 관점으로 푸는 거고. 자 두 번째 이거 오늘 연습할 거야. 자 솔루션 두 번째 어떤 거냐면 확률의 관점으로 푸는 겁니다. 확률의 관점. 자 요것도 확률 단원에서 연습을 해봐야 돼.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확률 관련된 이론을 아직 안 배웠지만 하나 배울 거거든. 오늘 배울 거야. 그거 말고 확률에서 굳이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를 낸다고 하면 요 얘기를 할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그럼 아까처럼 1000의 자리에 4랑 5가 올 때랑 나눌 건데, 자 봐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이 경우부터 볼게. 앞에가 3, 그 다음 100의 자리가 5, 그럼 나머지 두 자리가 온 요 상황이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확률의 관점으로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거든. 자 어렵진 않아. 그럼 먼저 얘를 골라야 돼. 여기 3이 와야 되잖아. 이해하니? 그럼 얘 오 경우의 수가 얼마야? 5개 중에 3이 올 확률이 얼마야? 1이지. 그럼 얘 올 확률이 얼마냐면 5분의 1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얘도 얼마야? 5분의 1. 자 여기서 잘 생각해봐. 5분의 1이야. 그럼 이제 뒤에 어떤 게 와도 관련이 없어. 이해했어? 그냥 곱하기 1이다라고 할게.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25분의 1입니다 여기가. 이해해? 자 그 다음에 자 생각을 해봐. 여기에 4랑 5가 오는 거야. 5개 중에 몇 개 와야 돼? 2개 와야 되지. 뒤에는 어떤 게 와도 관련이 없어. 곱하기 1이다라고 표현을 할게.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끝나. 25분의 1, 25분의 8 맞나? 10, 1 똑같지 얘랑?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요 얘기를 할 거야. 확률적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거. 뭐가 더 유리하다? 문제마다 달라.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유리한 것 같아. 근데 사실 경우의 수로 보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오늘 배울 거거든. 곱셈 정리 이것도
곱셈 정리 관련된 문제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확률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어. 뭔가 순서 있는 배열, 순열 관련해서 뭐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요게 포인트인 거지 사실. 넘겨서 자, 조합을 이용한 확률 예제 2번 잠깐 풀어봅시다. 유아 오늘 뭐 남친 왔나? 얘들아 저기 있는 커피 마셔라. 내가 원두를 비싼 걸로 바꿔왔어. 너네 안 마시겠지만. 한숨 쉬지 마. 자, 해보자. 자, 주머니 속에 흰 구슬 4개랑 검은 구슬 5개가 있대. 자, 근데 임의로 3개의 두수를 동시에 꺼낸다 그랬잖아. 나는 확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정하는 편이야. 쉽긴 하지만 자, 그럼 얘는 구슬 총 몇 개 있어? 9개 있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자, 전체를 되도록이면 먼저 구해. 요게 전체가 쉽거든. 근데 쉬운데 이런 거, 얘를 조합으로 구해야 되겠다, 얘를 중복 조합으로 구해야겠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런 거야. 잠깐 9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3개를 뽑는다고 얘기했지. 자, 계산을 좀 합시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여기서 연산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상관없긴 해. 어차피 약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3이고 4다. 그럼 3 곱하기 4 곱하기 7 정도까지만 해놓읍시다. 어차피 약분해야 될 수도 있으니.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흰 구슬 1개랑 검은 구슬은 몇 개가 나올?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그럼 흰 구슬이 4개니까 4개 중에 1개를 뽑아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곱하기 엿따라 연이어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이지. 자, 그 다음 얼마? 검은 구슬 2개. 그럼 5개 중에 몇 개? 2개다. 이렇게 돼 있어. 얼마야? 4 곱하기 10이니까 40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7 분의 4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돼 있어. 21분의 10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두 번째 거. 이제 3번 풀어 봅시다. 잠깐만, 힌트를 줄게. 자, 한번 해보자. 너네 부분 나 봐. 고1 수학이야? 야, 너네 원소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부분 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야? 몇 개야? 2의 세제곱? 왜? 그래, 봐봐. 부분 집합이라는 건 여기 있는 원소들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어떤 집합도 있어? 공집합 포함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집합 안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2의 세제곱인데, 자, 예를 들어서 1은 들어가, 2는 들어가지 않아, 3은 들어가. 그럼 그 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1하고 3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만약에 부분 집합을 이 경우에 다 써보면 공집합 1. 너네 고1에 다들 자퇴를 한 거야?
아, 검고로 땄어?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 1, 3 뭐야? 2, 3 그럼 얼마? 1, 2, 3이야. 자, 근데 여기서 내가 2를 항상 포함하거나 항상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구하래. 얼마야? 봐봐. 2라는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걸 구하는 거야. 경우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그냥 뭐 해놓고 생각해? 빼놓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봐. 쟤를 빼고 부분집합을 다 써볼게. 공집합 됐지? 1 3 너무 대충 쓴다. 대충 쓰고 싶어. 기분이 안 좋아. 1 3 이렇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럼 2를 포함 안 한 거 네 가지지. 포함된 건 여기다 그냥 누구만 넣으면 돼. 2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해? 2에 세제곱에서 1을 빼준다. 이것만 씨발 기억하니까 원리를 모르고 이것만 기억하니까 문제를 못 풀잖아. 네 부분집합 나온 거 다 틀렸어 저번에도. 근데 이거 한번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제발. 이게 이제 가끔 진짜 미안한데 가끔 이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애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문제를 풀어. 근데 시험에 나온 부분집합을 구하래. 그럼 애들이 다 못 풀어. 진짜 부분집합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 요즘에 고1 수학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 고1 수학 고일 수학이 어떤 거냐면 표현이 들어갈 때도 많아. 또 하나만 더 잔소리를 하면 진짜 내가 열 뻗쳐가지고 너네 또 모를 거야. 내가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조용히 해. 자, 내만 얘기할 거야. 다 얘기 기침도 하지 마. 명제단원에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 이런 말이 나와. 알아 뭔지? 그럼 모르면 봐봐.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모르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소리야. 최근에 평가원 문제 중에 재작년인가 평가원 문제 중에 뭐 A는 B의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게 나왔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하나만 수업 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투 책 쓸 때 이걸 일부러 써서 넣어서 그 해를 지나고 나서 애들이 이걸 모르겠구나 해서 내가 어떤 이론들을 연속과 불연속 파트에 있는 것들을 이 충분과 필요 조건을 써서 넣어놨어. 꼭 알아야 돼. 이런 표현들도 부분집합 관련된 표현들도. 자, 그럼 이제 부분집합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지? 이제 풀어봐. 이제 못 풀면 아니 풀 수 있어. 왜? 어제 친구 상담 왔는데 백옥고야. 백옥고. 내 이름이 뭐였지 그 친구가? 해소리? 같은 반이었어? 공부를 되게 잘하던데 이 친구? 맞지? 어제 한 명 몰랐구나. 지 어제 한 명 상담 온다고 얘기했었거든. 같은 반이었어? 응. 공부를 되게 잘하더라. 지수야, 너 학교 다닐 때 내신 몇이었어? 비밀이야? 오랜만에 내 내신과 근접한 친구를 봤어. 오랜만에.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살면서 내가 이 직업에 종사하니까 할 수 있는 자랑 중에 하나인 건데 내 얘기 안 해주나? 내 내신 1.4라고? 자, 자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나 과탐 한 번도 2등급 받은 적 없어. 과탐 다 1등 받았어. 과탐 개 많이 봤어 나. 물원, 화원, 생원, 지원. 그 다음에 화투, 생투, 지투. 투 과목 3개 했어. 화투, 징투, 세투. 수학은 가끔 2등급? 거의 다 1등급이었는데 내 영어를 내가 원래
대학교 들어가서 뭐 하다 보니까 수학을 한 거긴 한데 원래는 처음에 과외할 때 영어를 하고 싶었어.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 그러니까 영어 말은 못해. 영어를 되게 잘한단 말이야. 딱 한국 스타일에 맞게.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영어를 못한 이유가 발음이 개구려요. 신뢰가 안 가잖아. 신뢰가 안 가. 신뢰가. 너네 뭐 영어 선생님이 왔는데 나처럼 발음해. 뭐 요즘 나처럼 발음하는 사람이 없잖아. 프라버블리티 이렇게 누가 발음을 하냐고. 신뢰가 하나도 안 가. 못했어 진짜로. 나 원래 난 뭐 어떤 과외를 하고 싶었냐면 어떤 수업을 하고 싶었냐, 물리 수업을 하고 싶었어. 너네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 수업 잘 들어보면 물리 문제를 풀 때 나오는 개념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물리를 왜 못했는 줄 알아?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수요가 없어 수요가. 그래서 못한 거야. 자 해봅시다. 자 이제 3번. 자 A라는 집합이 1, 2부터 6까지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야. 이걸 무슨 부분집합이라 그래?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뭐라고 하냐고. 대답해. 뭐라고 하냐고. 아니 너네 진짜 50일소가 안 한 거야. 진 부분집합 기억나? 진 부분집합? 기억이 안 나? 기억나지? 단어 처음 듣진 않잖아. 공집합을 뺀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이게 몇 제곱이야? 이 6제곱이지. 그래서 얼마를 빼줘야 돼? 공집합의 개수를 빼주는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진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 자 근데 택한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이 얼마일 걸 구하래. 7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이해하니?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쉽게 하나 생각해봐. 첫 번째 스타트가 1이고 마지막이 얼마면 6이면 되겠지. 요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생각해봐. 1하고 6을 무조건 뭐 하고 있어야 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게 2, 3, 4, 5, 4개지. 그럼 개로 만들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몇 제곱개? 4제곱개. 사실 얘의 연산을 정확하게 하면 2의 6제곱에서 1과 6을 포함하는 거다. 고1처럼 풀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어? 2 5 이렇게 되면 7 되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거 3, 4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해하지? 그럼 얘는 정확하게 쓰면 봐봐. 2, 3, 4, 5 4개야. 4개 중에서 2, 5를 포함할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구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시작이 3 끝이 4야. 자 얘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겠대. 한 가지라고 안 할게. 2에 빼기 2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그럼 구할 수 있지. 이거 다 더하면 21하고 3분의 1이다. 아 이렇게. 그 다음 푸세요. 이제 4번. 자 확률 문제 풀 때 잠깐만. 확률 문제 풀 때 내가 일부러 그 문제를 많이 넣어놨는데 집합의 연산 관련된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 근데 잠깐 나 들어봐. 집합의 연산 할 수 있어? 집합의 연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로? 할 수 있어? 자 물어볼게. 첫 번째 우선 집합의 연산에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드모르간. 드모르보지 기억나? 어떻게 쓸 수 있어?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해봐. 해봐. 드모르간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교집합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기억나? 기억이. 자 여집합이 있다는 건 이 전체 집합이 있다고 그냥 찍고 가는 거야. 여집합이 있다는 거 봐봐. 그러면 집합 문제를 풀 때는 뒤에서 우리 조건부 할 때도 얘기할 건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확인을 하고 싶어. A고 B야.
처음에 잘 배워야 돼, 확인 방법을. 자, 그럼 내가 요 바깥쪽 섹션을 1번, 여기 섹션을 2번, 여기 섹션을 3번, 여기 섹션을 4번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몇 번이야? 1번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해? 그럼 A의 여집합이라면 A가 아닌 부분이니까 1, 4번이야. 1번, 4번. 이해해?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3, 4를 제가 1, 2번이야. 얘의 교집합을 찾으래. 교집합 얼마? 1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그냥 연달아 계산할 수 있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상황이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차이점을 알겠어? 차이점이 뭐야? 아니, 합집합 교집합이 차이점이 아니라 얘들아, 아니 합집합 교집합이 차이점,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아, 너무 대충 썼나? 아니, 연산 기호가 같은 경우, 연산 기호가 다른 경우, 좀 둘이 다르잖아. 연산 기호가 차이점을 느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연산 기호 같으면 뭐가 성립해? 결합 법칙이 성립하잖아. 이해하지?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뭉뚱그려서 이렇게 분배로 계산해야 된다고. 이거 실수하지 마. 이거 애들 생각보다 실수 엄청 많이 한다. 고1 넘어가서. 왜냐면 집합 연산 문제가 가끔 나와. 가끔씩 나와. 자, 그러면 예제 4번은 집합의 연산을 하면 그냥 암산으로 풀 수 있어. 풀어봐. 예제 4번. 자, 짜증나면 그거 그려. 벤 다이어그램. 그 친구 너랑 친해지예요? 음. 한 사람 했어? 언니 하셨어요? 얼마 나왔어요? 8. 뭐 8. 자, 봐봐. 이렇게 된 거지. 자, 먼저 어? 전체가 35명이잖아. 근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4명이래. 4명이야. 4명이야. 그럼 여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이 되는 거야? 31명이 되는 거지. 이해? 자, 근데 국사를 선택하고 세계사를 뽑은 학생이 둘이 합치면 얼마? 39잖아. 우리 얼마 와야 돼? 여기 8명 와야 돼. 오케이? 내가 구하라는 거 얘지? 그럼 전체 35분의 얼마다? 8이다. 고일 수학이야. 고일 수학. 하나 더. 예제 5번. 숙제가 점점 늘어나네. 좋아. 오늘 어디까지 할지 난 정해놨어. 미리 얘기를 해줄까? 싫어. 오늘 많이 할 거야. 저번보다 문제 훨씬 쉽지 근데. 대답해 유아야. 너한테 물어봤잖아. 저번보다 문제 쉽지. 아니 그 경우의 수 학습지보다 문제가 쉽잖아 지금. 자, 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야 공이? 10개 중에 4개를 뽑는 거지. 자, 뭐 계산 좀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얼마? 210이다 이렇게 돼 있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3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아, 그러면 흰 공이 3개 뽑혔어. 흰 공이 3개 뽑혔어. 자, 흰 공이 전체 몇 개야? 6개지. 그럼 6개 중 3개 뽑고, 자, 잇따라 연이어 누굴 뽑으면 돼? 빨간 공 1개를 뽑으면 되겠지. 4C1이다. 여기까지 됐니? 얼마에? 80. 자, 흰 공 4개를 뽑아야 돼. 그럼 6C 4다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6C 2랑 똑같으니까 얼마야? 15다. 자, 그럼 210분의 얼마? 95. 얘가 정답이겠지. 뭐만 하면 돼? 약분만 하면 되겠네. 약분해. 얼마? 42분의 19 나오네. 너무 쉬워. 자, 이거 하고 잠깐 쉬자. 여사건 하고. 여사건은 이용 확률. 예제 6번. 이 뒤에가 조금 이제 어려워. 예제 6번. 다들 난독증이 있나봐. 읽다가 실패하고 있어. 빨리 끝까지 읽어. 자, 해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가 A조가 5명, B조가 4명이지. 이 중에 3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9C 얼마?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12에다 7 곱하는 거니까 84가 전체 경우의 수인데, 자, 봐봐. 얘는 근무조 A와 근무조 B에서 적어도 한 명씩 선택될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뭘 구하면 돼?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돼. 지금 계산을 할 때 써놓고 출발하라고.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하니까. 얘를 써놓고 출발하는 거야. 자, 근데 봐봐. 그러면 A조에서 다 뽑을 경우의 수가 5C3이야. 5C2니까 12 될 거고. 자, B조에서 다 뽑는 게 4C 3이니까 4가 되겠지. 14잖아. 빼기 84분의 얼마? 14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뭐 계산 잠깐 해보면 얘 얼마야? 7로 할게. 6분의 1이네. 그럼 얼마? 6분의 5다. 그러니까 오답이 제일 많은 게 6분의 1을 오답을 많이 쓴다는 소리야. 6분의 5. 자, 이렇게. 자, 잠깐 쉬었다가 조건부 확률 좀 해봅시다.